닫힌 공간의 소리에 대해서 할게요. 닫힌 공간의 소리는 이제 그 아까 임피던스 불연속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이게 크게 나중에 두 파트로 나눠. 어쿠스틱컬리 라지 스페이스가 있고 어쿠스틱컬리 스몰 스페이스가 있어. 모든 게 내 그 주파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내주는 주파수 관점에서 이 불연속 면이 내가 지금 뭔가 방사가 될 때의 사이에 내 파장 대비 이 불연속 면이 있는 거리가 더 멀다, 훨씬 멀다 그러면 어쿠스틱컬리 라지 스페이스가 되겠지. 그렇죠? 내가 요 정도 간 파장인데 저 벽은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쿠스틱컬리 라지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닫힌 공간은 이게 입장에서 어쿠스틱컬리 라지가 되지만 뭐 이런 거 100Hz다. 그러면 또이또이가 되고 지금 20Hz다. 그러면 이거 스몰 스페이스가 되겠지. 그러면 이 스몰 스페이스하고 이 라지하고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스몰이라는 말은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음압하고 속도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 저번에 그 병 이야기했죠. 병, 그렇죠? 병인다 그러면 이게 갇혀 있는 공기는 스프링 작용한다 그랬고 뚫려 있는 공기는 매질로 질량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랬지. 얘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쿠스틱컬리 스몰 스페이스라고 그래.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헬로몰트 레조네이터 있잖아요. 5.4장인가 헬로몰트 레조네이터 배울 거예요. 요거. 라디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룸 어쿠스틱으로 배우는 거죠. 오디토리움 같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 중간 사이 뭐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프야. 파이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면 어쿠스틱컬리 스몰 스페이스인데 요걸 보면 어쿠스틱컬리 라지 스페이스지. 그렇잖아. 관이 굉장히 길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도 배운다고. 이게 이제 덕트 어쿠스틱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전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어쨌든 이런 관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직 배운 거야. 이쪽으로만 1차원적으로 전파되는 거. 근데 오늘 더 배우는 것들은 그러면 여기가 저번에는 평면파로 똑같다 그랬잖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거는 안 생길까요? 생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일령 모듈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 안 생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 하이어 모드라고 그러거든. 고차 모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 극단적으로 어떤 주파수가 되면 이렇게 전달 못하는 반응이 있어. 가다가 쑥 이렇게 꺼져버리는 반응이 있다고. 그것도 에버네스트 웨이브야. 그것도 아까 똑같이 K에 대해서 나타나겠지. 그쵸? 웨이브 너머로 다 보인다고.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덕트가 있는데 이게 KX, KY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일로 잘 전파되는 주파수가 있고 잘 전파가 되지 못하는 주파수가 생길 거라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주파수에서는 잘 전파가 되는데 고주파수는 전파가 안 돼요. 이 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주파수가 더 전파가 잘 되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분할 진동이 높은 주파수 생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그 청진기 이렇게 관이 이게 너무 크면 저주파수밖에 안 들어 고주파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너무 작으면 뭐가 되냐 그러면 모세관이 된다고. 모세관이 돼버리면 감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전파가 잘 안 돼.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감쇄는 안 다루는데 감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유치해서 물을 흘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기름을 흘려 보낼 때는 내가 이 얼마만 이게 관이 크기가 얼마만 최적이 돼야 이게 효율적으로 잘 저쪽에서 유체를 저쪽에 이런 것 계산할 때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모든 계산식이 선배들이 다 해놨어. 이해가시죠?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배울 거다. 지금 닫힌 공간 소리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움으로써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소리가 공간을 전파하는 현상은 그 매질의 특성과 전파하는 공간에 놓여져 있는 여러 종류의 물체의 공간, 시간상의 특성에 의하여 지배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어떤 소리가 닫힌 공간에서 전파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가로 좀 읽어줄래?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경우를 포함하여 닫힌 공간에서 전파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소리의 전파 속도는 닫힌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매질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이 이외의 전파 특성은 닫힌 공간을 이루고 있는 벽의 특성, 벽의 임피던스와 공간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결국 전파 특성은 공간의 크기와 공간을 형성하는 벽의 주파수별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배웠잖아. 웨이브 이퀘이션은 매질만 다룬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원이 있고 경계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이 음원, 매질, 경계 조건을 다 다뤄야 이제 풀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는 음파의 파장에 대한 비교값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파장에 대한 비교값으로 항상 주파수가 이제는 모두 주파수가 하면 34cm 이게 머리 탁 올려야 돼. 그거 안 돌려서 음악하면 안 돼. 이러한 물리적 근거에 의하여 파장에 비하여 작은 공간을 음향학적으로 작은 공간, acoustically small space라 하고 파장에 비하여 큰 공간을 음향학적으로 큰 공간, acoustically large space로 부른다. 이러한 음향학적 공간 크기 개념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공간을 전파하는 음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기로 한다.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의 주파수 특성에 따라 공간상에 형성되는 음파의 특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경계면의 임피던스 특성에 따라 반사파와 투과파의 크기와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이 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계면이 공간을 둘러싸게 되는 경우 그 임피던스가 닫힌 공간의 소리 특성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닫힌 공간의 소리 특성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세빈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건축 음향을 하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만약에 건축 음향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입구에 세빈 얼굴부터 해가지고 착 세빈이 뭘 연구하는지 이런 것들 좀 해놔야 된다고 봐.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은 로드 레일리라는 사람이 착 이렇게 알아야 되듯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밥을 먹게 해준 원조가 누군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이 사람이 그 연구한 시기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예요. 세빈이라는 사람이 뭐 3.1 운동 막 일어나고 일제 한일합방 요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맨 처음으로. 그럼 건축 음향을 소리가 지금 어쨌든 홀이 잘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파견이 됐는데 아무도 교수가 안 하려고 자기 이제 신입 교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가 해라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해가지고 이제 한 거야. 이 도대체 건축 음향에 대해서 연구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론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과정은 사실은 몰라되지만 전제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면 되게 좋아. 재밌어. 근데 이 수식은 3개만 알면 돼. 개념은. 결론은 3개예요. 이게 RT60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잔향시간 60 있잖아요. 이 사람은 홀의 좋고 나쁨을 잔향시간만 가지고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실제로 그게 지금도 그렇게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잔향시간이잖아. 그래서 홀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시간만 알면 돼. 잔향시간만. 이게 이 사람이 정의한 거라고. 지금도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dB이 떨어지는 거. 이 공이 뭐 0.16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이 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잔향 시간에 대한 시간적 분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잔향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잔향 반경. 요 개념. 이게 있고, 그 다음 주파수 관점에서 보는 게,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관점이죠. 시간에 대한 관점인 거고, 주파수 관점에서 있는 거는 이제 주파수별 그 모드의 밀도 있잖아요. 모드가 몇 개씩 있는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슈레더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 이 슈레더 주파수 있잖아. 이게 주파수별 밀도예요. 이게 DF로 나타나는 게 주파수별 밀도가 되는 거겠지. 요걸 다루는 게 있어요. 잔향 반경은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이 거리가 있는데 직접 보면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잔향하면 계속 유지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요 맞는 요 거리, 요 시간이죠. 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냐는 거. 이 거리가 얼마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직접음하고 잔향 시간이 같아지는 요 시간. 그리고 요 사이에 그러면 뭐 이 시간 내에 피크가 있잖아요. 피크가 몇 개가 있는지. 반사음에 초기 반사음이 막 생길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빵 치면 직접음이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점, 세 번째 반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반사음의 개수 있잖아. 초기 반사음의 개수가
특정 시간 내에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이 뭐냐고 하면 이 시간이 바로 직접음하고 후부 잔향음이 에너지가 같아지는 이 시점을 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이 시간을 나중에 거리로도 볼 수 있어. 그게 잔향 반경이야. 잔향 반경. 이 잔향 반경을 왜 알아야 되냐고 하면 내가 현장에 가서 녹음을 할 때 마이크로폰 위치를 어디다 정해야 되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르는 거하고 잔향하기 적당하게 잘 믹싱이 되는 그 지점이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거리, 그 시간. 그 다음에는 슈레더 주파수라는 것들은 이제 룸모드와 관련이 있어. 룸모드가 이렇게 뭐 저주파수 보면 룸모드가 막 이렇게 저주파수 끼워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모드가 너무너무 많아지겠다. 나중에 주파수의 제곱으로 모드 수가 많아져 버리거든. 그러면 주파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봐도 돼. 근데 첫 번째 오는 룸모드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피키피키한 주파수 특성들 있잖아요. 내가 고려해야 될 그 상한선을 정해주는 게 슈레더 주파수야. 그러면 이 공간은 300Hz까지 보자. 뭐 200Hz까지, 100Hz까지 봐서 룸모드를 없애줘야 되겠네. 하는 거 볼 때 이 슈레더 주파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잔향 시간에 대한 분석, 주파수에 대한 분석, 이거 하면 끝이야. 그게 닫힌 공간의 소리 특성이야. 어쿠스티컬리 라지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쿠스티컬 라지 스페이스를 뭐 키르호프 헬로 물질 인테그럴 공식을 가지고 각각의 지점에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복잡하다기 때문에 이 공간 내에서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확산 함정이라는 가정을 해버려요. 여기에 다 반사되고 해가지고 막 1초 정도, 2초 정도 지나버리면 1초에 340m 날아가고 막 에너지가 막 퍼지기 때문에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에너지가 똑같다는 조건인데 그게 바로 확산 함정이야. 그때의 하나의 특성을 보는 게 잔향 시간인 거야. 각각의 지점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에너지 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의 단위 시간 내에 단위 부피에 내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확산 함정이 되면. 근데 확산이 안 되면 안 돼. 일반적인 공간에 다 확산이 되거든. 근데 확산이 안 되는 건 어떠냐 그러면 한쪽이 뚫려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확산 함정이 안 돼. 그러면 잔향 시간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져.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온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5.1, 5.2, 5.3량을 다 해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헬로브즈 레저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읽어봐야 되겠지. 자, 읽어봅시다. 진행시켜. 5.1 닫힌 공간의 소리 특성.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닫힌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소리 역시 선형 음파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일 뿐이다. 따라서 수많은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가운데 공간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내어 그 물리적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순간, 모든 지점에서 소리 특성을 알 수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치?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키르호프 헬레먼즈 인테그랄 공식에 의해서, 그치? 아니면 뭐 모드 해석으로 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읽어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간을 전파하는 음파의 어떤 특성을 완전한 수학적인 해로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닫힌 공간의 최적이 크고 복잡한 형상을 가질 때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FM 방식이나 BM 방식으로 해가지고도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BM 방식으로 푸는 게 키르호프 헬레먼즈 인테그랄인 거고, FM 방식은 아까 그 각각의 모노폴로 다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뭐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에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 이게 공간이 커지잖아. 요만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공간이 뭐 메다 단위로 올라가고 나면 뭐 한 개 계산하는데 뭐 하루 종일 걸려.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고주파수로 해가지고 내가 파장이 짧은 그럼 산란체까지 전부 다 계산 다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요소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뭐 면적을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복잡한 이 덩어리가 있는데 요사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모노폴 다이폴 특성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 멀리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요게 있는 공간은 쪼개서 할 필요가 없잖아. FEM처럼 쪼갤 필요가 없다고. 여기만 잘게 쪼개면 되겠지. 여기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보고 최대한 가까이 여기서만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계식을 풀면 된다고. 그게 BM 방식이에요. AC 내가 이렇게 본다고 다 쪼개 다 쪼개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지. 작은 공간에 가지고 가운데 근거리에서 뭘 한다고 하면 FM을 해도 되겠지. 간단하게, 그렇지?
뭐 이런 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온 여기 이쯤에서 이 안에 다 보자 이렇게 FM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더 많은 거리에서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때는 그냥 요에서만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관계식을 푸는 게 더 편하다고. 이해가시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전산 해석할 때 하는 방식이다. 네, 하십시오. 반대로 닫힌 공간의 최적이 매우 작은 경우 우리는 닫힌 공간의 전체를 하나의 특성을 지니는 작은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간상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상세한 해를 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어쿠스티컬 스몰 스페이스라 그랬지.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공기 덩어리는 이게 이때는 하나 스프링 덩어리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럼프드 파라미터로 럼프드. 이 럼프라는 말은 덩어리를 보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의 덩어리, 공기 덩어리. 알겠죠? 이건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TS 파라미터 하는 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다 럼프드 파라미터거든.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다는 거. 분할 지동 있는 거 없다고 보고.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닫힌 공간의 크기에 따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향학적 현상을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위 닫힌 공간의 크기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일까? 직관적으로 이는 공간을 전파하는 파장의 길이와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공간의 대표적인 길이 3루트 v, 여기서 v는 공간의 최적. 공간의 길이가 파장에 비하여 매우 작다면 공간 내부의 모든 공기 입자는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이 작다가 있잖아요, 그렇지? 파장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 가치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리고 3루트 v라는 게 있잖아, 이게. 아니면 2루트 뭐 s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예를 들면 공이라고 그러면 특성 길이를 본다고 하면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막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게 특성 길이가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잖아, 그렇지? 그 최적을 구한 다음에 최적을 구한 다음에 3분의 1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그게 특성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면적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건 입체적이라는 가정에서 면적이 생긴다고. 이게 특성 길이가 얼마인지 모를 거잖아. 근데 면적을 갖다가 루트 2분의 1로 해주면 된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특성 길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구라고 하면 되게 쉽지. 구는 딱 그러니까 딱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는 그냥 반지름만 적으면 되는 거고. 원이다 그러면 딱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직선이라 그러면 직선만 알면 되는 거 더 쉽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2루트 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특성 길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하십시오. 반대로 파장에 비해 공간의 대표적인 길이가 매우 길다면 소리는 파장이 매우 작은 빛과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고찰로부터 파장에 비하여 작은 공간을 음향학적으로 작은 공간, acoustically small space 혹은 작은 공간, small space, 그리고 파장에 비해 큰 공간을 음향학적으로 큰 공간, acoustically large space 혹은 큰 공간, large space로 정의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닫힌 공간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전파 특성이 상이하므로 공간의 소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 역시 다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음향학적으로 큰 공간의 경우 잔향시간이라는 하나의 물리량을 통해 공간의 소리 특성이 대표될 수 있음이 세빈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잘 안 들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잘 안 들릴까 하니까 잔향시간일 것이야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생각이 쉽잖아. 근데 그 사람은 세빈이라는 학자는 거기까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선배 그 교수들은 야 네가 해라 그러면서 아무도 안 한 거야. 근데 애들은 잘 안 들린다 그러고 어떻게 잘 들리게 할 건지를 잔향 시간만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잔향 시간 어떻게 조절합니까? 흡음률로 조절하면 돼. 여기까지 결론이 나오는 게 대단한 거지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실내 음향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빈은. 그래서 세빈 잔향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잔향기 회사 중에서 세빈 잔향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웨이브즈나 이런 것들이 뭐 유명한데 옛날에는 세빈 잔향기라고 하드웨어 이렇게 판 거 있었어. 세빈 잔향. 렉시콘 나오기 전에 세빈 잔향기 유명했어. 이제 그리징거라는 컬처라는 아저씨가 이제 그 렉시콘 잔향기를 만들면서부터 디지털로 돼 있는 그거를 만들면서부터 완전히 바뀐 거지. 판도가.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즈가 이제 나와가지고 측정 기반으로 해가지고 잔향을 완전히 정립하면서부터 지금 웨이브즈가 이제 렉시콘도 지금 많이 쓰고 있지. 그러니까 콘서트홀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한 사람이 렉시콘을 만든 데이빗 그리징거라는 분이.
재밌어. 그 양반 만나보면 엄청 재밌어. 이와 상반된 작은 공간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자유도 진동계 현상으로 음향학적인 거동이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극한적인 상황의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크기의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모드 함수를 사용하여 지배방 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암락이나 암락 가지고 푸는 것들은 사실 이게 지배방식 경계 요걸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 넣어. 그러면 룸번들 착 나오지, 그렇지? 그거는 스피커 배치 위치하고 상관없이 이제 스피커 배치 위치가 없어요. 모든 얘가 내줄 수 있는 아까 KX, KY, KG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싹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그게 암락이잖아. 그렇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스피커 위치를 딱 정해줘. 그러면 이제 음원의 위치가 정해져 버리면 이제 코에피션트가 정해지는 거죠. 어떤 것들은 없어지는 0으로 가는 거죠. 어떤 것들은 원래 그 1, 2 다 넣는 거. 어떤 데서 그게 정해지면 한 0.5 정도 나오는 데서 있을 거고 있잖아. 그 모드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가는. 그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전제가 그 경계 조건이 하드한 경계 조건이지. 이게 또 흔들린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다 보면 잘 안 맞는 게 여기서 분명히 얘가 저주파 써가면 얘가 지금 석고보드 이게 흔들릴 거잖아. 안에 흠지 있어. 그러니까 안 맞다. 겉으로 보면 이게 자로재가지고 안 맞다고 이게. 이제 그런 게 하려면 도면 다 꺼내가지고 흠재를 갖다가 또 모델링 해가지고 넣고 석고보드 뭐 넣고 해가지고 키로웨프 헬륨물 진짜 만만한 게 그거니까 돌리면 뭐가 나오겠지. 그러면 완전히 좀 다른 게 나. 예, 보십시오. 오늘 이제 5.2절 큰 공간에 대한 세이비의 이론. 이제 세이비라는 아저씨가 교수님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 그림 5.2.1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형상의 공간에서 전파하는 소리의 형태를 시간별로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으로부터 반사된 파면들이 공간상에 매우 불규칙하게 뒤섞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의 크기, 좀 더 엄밀하게는 공간의 대표적인 길이에 비하여 파장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 일어난다. 그림 5.2.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에 형성되는 소리는 공간상의 위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 공간의 위치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이야기 한다는 말은 뭐 이 위치 저 위치는 저 위치나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확산 음장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즉 어떠한 위치에서의 소리의 특성, 음압, 에너지 등을 측정하여도 그 특성이 평균적 의미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서는 이 위치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약간 시간에 대해서 어느 시간 간격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 공간도 점이 아니고 단위 부피를 정해주고 시간도 단위 시간을 정해주면 이제 완전히 평균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벽면의 배치가 불규칙하여 공간 내에서의 소리의 섞임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며 또한 공간상에 존재할 수 있는 소리의 모드가 매우 많아서 특별한 주파수의 모드가 소리의 공간 특성을 지배하지 못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려면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 있잖아요. 룸 모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슈레더 주파수 아래 있잖아. 거기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RT60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 거지. 왜냐 그러면 특정한 주파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직선도 안 커질 뿐더러 그래서 원래 우리가 RT60을 구할 때는 슈레더 주파수 이상일 때 그리고 그 확산 시간 믹싱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일 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수 뭐 200Hz, 300Hz 뭐 이렇게 뭐 그 아래 주파수에서 뭐 이렇게 그 RT60이라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해가요? 안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 직선으로 나와야 이게 되는데 뭐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뭐 희한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큰 숲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 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 5.2.1의 두 방의 비교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좌측의 직사각형 방보다 우측의 보다 복잡한 모양을 갖는 방에서의 소리가 훨씬 불규칙한 형태로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요 그림 보이시죠, 그렇죠? 얘가 좀 단조롭게 본다면 얘는 좀 더 불규칙하게 가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불규칙하게 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서나 어느 방향으로 오는 에너지가 다 같아져요. 왜냐 그러면 계속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구슬이 한 10,000개가 팍 퍼지는데 또 10,000개가 또 확산되면 막 퍼지고 또 그 속도가 1초에 340m 날아가니까 요 정도 공간이 나오면 1초 정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음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전에 있던 궤적하고 지금 나는 궤적하고 딱 보면 이제 막 빽빽하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두부 있잖아. 두부 덩을 하나 놔놨어. 두부 덩을 이런 직사각형 두부 덩을 놔놨다고 볼게요. 이걸 여기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구슬이 탁 통과될 때 있잖아요. 통과될 때를 본다고 하면 이게 걸레가 돼 있는 거 온데 모든 방향에서 한 방이 다 맞은 거야.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우리 음장을 확산 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네, 읽으십시오. 이와 같이 음파의 섞임이 활발하여 위치별 음향 특성이 희미해지는 공간을 확산 음장, 디퓨즈 필드라 부른다. 확산 음장이란 공간 내 어느 위치에서도 음의 특성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간 내 어느 위치에서도 음의 특성이 같은 걸 알아야 되겠지. 근데 완전히 확산이 됐다 보면 우리 그거 뭐니? 뭐 이렇게 페인트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시간 지나면 다 확산이 되니까 그 농도가 다 똑같이 되잖아. 그게 확산된 거잖아. 그러면 단위 위치당 어떤 색깔의 농도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잖아. 그건 똑같은 상태가 된 거야. 보다 일반적으로는 평균된 음향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평균화시키면 일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먼저 임의 위치 벡터 r과 시간 t에서의 단위 부피당 음향 에너지 밀도를 생각하자. 식 1.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매질의 단위 최적당 질량, 즉 밀도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두 번째 항은 이게 밀도에 관련된 거예요. 네. 두 번째 항은 매질의 수축 혹은 이완에 따라 그 매질에 축적되는 위치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단성 에너지겠지. 위치 에너지 나타낸다고 이거는. 음파가 공간상에서 활발히 뒤섞인 후라고 하여도 그 음향 에너지 밀도는 시간 및 공간 변화에 따라 불규칙한 요동, 플럭추에이션. 네, 처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플럭추에이션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단위 시간 델타 t와 단위 최적 델타 v 내에서 평균된 음향 에너지 밀도 입실론을 고려한다면 식 2.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 내에서 어떤 공간 내에서 있잖아. 한 점이 아니고 한 시간이 아니고 적절한 시간, 적절한 공간 내에 이렇게 평균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싱글 넘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확산 음장이 되는 거지. 이 값은 식 1의 음향 에너지 밀도보다는 공간상의 위치 벡터 r과 시간 t의 국부적인 변화에 둔감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소리의 평균적인 거동을 기술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확산 음장의 개념은 이 평균 음향 에너지 밀도가 공간상의 위치 벡터 r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즉 입실론 벡터 rt는 입실론 t인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r 값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네. 이 공간은 똑같으니까. 이 공간, 저 공간 다 같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에서 보면 이 시간도 이렇게 t로 나타나면 안 되고 델타 t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낫겠죠. 어느 시간을 좀 평균을 내보면 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세빈으로 빙의를 돼가지고 아마 이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세빈은 야 풀 수도 있겠는걸? 자, 이와 같이 공간의 확산 음장이 형성되는 경우 음향 에너지 특성은 더 이상 위치별로 자세하게 기술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즉 통합적으로 음향 에너지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5.2.1을 다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음원으로부터 방사된 후 반사를 일으키기 전 t는 t0까지의 음장과 반사파에 의하여 공간에 상란된 음장 t는 4t0는 매우 다른 거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t는 0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t는 0일 때는 아직 이제 방사가 되어 벽을 맞기 전까지잖아, 그렇지? 여기 아까 보면 t는 0이 이때든 이때 아직 벽을 아직 안 맞았죠, 여기서는, 그렇지? 안 맞았잖아. t가 이제 2t0가 되니까 이제 벽을 맞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3t0가 되면 벽을 좀 더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수호문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t0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고 하면 직접 온만 여기서 있다가 직접 온만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임펄스를 보면 이게 하나만 빡 튼 이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오면 여기는 반사하면 더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t0 뭐2t0, 3t0, 4t0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원으로부터 직접 방사되어 자유음장, 프리필드에서와 같은 형태로 방사되는 음장을 직접 음장, 다이렉트 사운드 필드라 하며 벽면으로부터 한 번 이상 반사되어 형성되는 음장을 잔향 음장, 리버버런트 사운드 필드 혹은 반사 음장, 리플렉티드 사운드 필드로 통칭한다. 이게 자유음장이 프리필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걸 또 다이렉트 사운드 필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원으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프리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유음장 프리필드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가 자유롭다라는 거야. 이게 뭐가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프리 앞에는 뭔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바운더리 프리예요. 바운더리 프리. 그러니까 뭔가 벽이 없는 상태. 그래서 원래는 풀네임은 바운더리 프리 컨디션, 뭐 바운더리 프리 필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운더리 프리 필드라는 말은 내가 반사가 없는 자유로운 조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게 내가 확산음장, 자유음장 얘기할 때 누가 뭐가 자유롭다라는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거는 임피던스가 불연속체에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벽이 없어요. 이 직접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해하겠지. 네, 물리적으로 직접음작은 경계면 혹은 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자유음장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잔향음장의 시공간적 특성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잔향음장의 음향에너지 특성을 음향에너지의 일반적인 거동을 나타내는 집약방정식인 음향에너지 보존식 식 2.2.12를 이용하여 살펴보자. 식 3. 식 3은 미소 체적 내에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없는 경우 단위시간 등 공간의 음향에너지 밀도 변화는 체적의 표면을 통하여 소산되는 음향 파워와 동등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거하고 이제 나간 거하고는 당연히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5.2.2와 같은 닫힌 공간 V에 대하여 식 3을 적용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공간 내부에 음원이 여기 이게 지금 그림 5.2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이 음원이 소리를 내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입사해 주는 이 공간 내로 이 공간이 V니까 그렇지? 최적이 V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 내로 내주는 음향 파워가 있을 거고 그렇지? 이 맞고 나가는 파이 아웃이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떤 이게 흡음률을 가질 거잖아. 흡음률을 가지면서 이게 나가는 게 생길 거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세이빈 교수는. 내주면 파이 인이 있고 파이 아웃이 있겠네. 이 내부에 남아있는 이쪽에 빼주고 나면 어쨌든 여기 뭐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는가 하면 여기 또 다시 맞고 들어오는 게 있을 거잖아. 그렇지? 이건 또 파이 리버브라는 개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풀어본 거야. 네, 읽어보시죠. 먼저 공간 내부에 음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식 3의 우변은 음원에 의하여 방사되는 파워에 의하여 0이 아닌 값을 가질 것이고 이를 공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 평형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식 4. 식 4는 보면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걸 빼주니까 안에 남아있는 공간 내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되겠지. 그치? 에너지 밀도. 그치? 그게 다 적분해서 대해준 거잖아. 그치? 시간에 대해서. 그치? 이 당연한 걸 거잖아. 예, 읽었어요. 여기서 파이는 에너지의 단위 시간의 변화율인 파워를 나타낸다. 식 4는 음원에 의해 공간으로 유입되는 음향 파워, 파이 인과 벽면을 통해 감소되는 파워, 파이 아웃의 차이가 공간의 전체 음향 에너지의 변화율로 나타남을 말한다.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이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서 수시간 풀어 나가 본 거야. 얼마나 외로운 작업이었겠어. 세빈 교수가 야씨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까지 됐는데 첫 번째 이제 실험을 막 했잖아. 아무도 안 하고자 한 거를 내가 처음 왔다고 나보고 시킨 거야 이거를. 네가 해결해. 다른 사람도 못할 것 같으니 시킬 거잖아. 만만한 게 신입 교수였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교 2명 주면서 이제 알아서 이제 해 이렇게 한 거야. 애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닫힌 공간의 소리가 직접음과 잔향음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5. 식 5의 우변을 보면 특정 시각에서 벽면을 통하여 감소되는 음향 파워는 직접음이 벽면에 반사되면서 감소되는 음향 파워와 잔향음들이 반사되면서 감소되는 음향 파워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얘는 같이 이제 또 더 나눴죠. 리버브하고 다이렉트 또 나눴잖아. 어느 시간 이전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만 나왔지만 좀 있으면 또 리버브도 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안에 있는 인하고 아웃만 있다가 실제로 나가다가 다시 반사된 것도 생겼을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리버브인데 아웃이 있고, 그렇죠? 남아있는 리버브에서 남아있는 직접 음에서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그렇죠? 시간 있고 이거 리버브에서 다 이게 인 다이렉트 같은 게 인 다이렉트에서 난 인이 있고 또 이 다이렉트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바로 나간 녀석도 있을 거. 이게 파이 아웃이 다이렉트겠죠, 그렇죠? 이것도 있고 이 다시 리버브에 의해서 다시 형성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게
이게 맞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맞고 나간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것은 파이 아웃에 리버브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직접 의미에서 성분 맞고 다시 튕겨 넣은 게 다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 맞고 또 나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구해본 거야. 그냥 이렇게 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개사질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물론 공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은 직접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역되는 파워는 직접음의 파워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식 5의 좌변은 전체 공간의 음향에너지 변화가 직접음과 잔향음의 에너지 변화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봤다라는 거야. 왜냐 그러면 왜 이 짓을 했냐고 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직접음에 대한 부분 말고 확산 음장이 생겼을 때만 이제 이 수식을 풀 수 있으니까 직접음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확산음이 생기지 안 되고 직접음만 있을 때는 사실은 의미도 없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홀에서 도미넌트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다음으로 직접음이 벽면에서 모두 반사되어 잔향음장을 형성한 후의 거동을 살펴보자. 식 5에서 직접음의 영향을 배제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잔향음향에 대한 에너지 보존식을 얻을 수 있다. 이 5번식에서 다이렉트 부분 다 빼봐봐. 그러면 리버브는 요거 남고 리버브 여기 남겠지, 그렇죠? 그럼 이거만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직접 보면 다이렉트 있는 DIRECT 있는 부분을 다 빼면 리버브는 있는 부분 요거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직접 끝난 다음에 한 예를 들면 리버브다 그러면 예를 들면 0. 몇 초 뒤에 보면 돼. 요거만 남는 거지, 요거만. 세이비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벽면으로부터 반사되어 형성되는 소리, 즉 잔향음장이 확산음장의 특성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확산음장의 정의로부터 식 6은 평균 에너지 밀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식 7. 또한 세이비는 그러니까 세이비는 기본적으로 홀은 잔향음장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확산음장이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 하면 잔향시간 막 이야기를 하면서 88 올림픽 때 막 이렇게 축구장 이렇게 올림픽 스테디움을 만드는데 그 잔향 시간을 가지고 막 어떤 컨설팅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욕이라는 욕은 다 쳐도먹거든. 이게 무슨 확산체도 아닌데 무슨 잔향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사실 그 사람도 사실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럼 나타낼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대전 자체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욕 들어먹는 경우 되게 많아. 예. 그냥 자기는 그냥 컴퓨터 돌렸는데요. 그래가지고 CHT 오대원이 알려주니까 요걸 가지고 그냥 쪼르륵 해가지고 캐드로 그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대충 확산체 이런 거 넣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들은 아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렇게 알려주던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순 3류 쓰레기 이제 엔지니어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이게 틀렸을 수도 있겠네.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튀는 값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 되게 많거든.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조건을 잘못 줬구나.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레일을 밖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레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공간이 큰 걸 아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일을 다룰 때는 확산이 있는 것들 다 넣을 수가 없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렇지. 한 개 그림 확산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몇 개 도미넌트한 몇 개만 반사가 생긴다고. 1대1 한 개 들어가면 요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사 있으면 이거 하면 이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무한대로 다 생기는 건데 몇 개 정도만 요거 생기고 요거 생기고 몇 개 정도만 보는 거야. 한 3개 정도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요런 데에 가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런 거 구면체 이런 것도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걸 갖다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폴리곤으로 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면체로.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갔을 때 이 가정이 너무 그리고 곤이 있는데 내가 레일이 살려면 레이 넘버가 정해지게 돼 있거든. 넘버가 레이 넘버를 내가 100개의 구슬을 쏠 건지 1000개의 구슬을 쏠 건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자체를 쏴줄 때 이걸 갖다 무지향으로 다 쏘줄 건지 어떤 지향성으로 이쪽으로 많이 쏘줄 건지 이런 것들 정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하십시오.
또한 세이비는 잔향 음장의 음향 에너지 감쇄율 파이 아웃 리버브는 평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것, 즉 어떤 공간에 분포된 혹은 차 있는 총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8과 같다. 식8의 비례관계가 등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간 단위를 갖는 물리량이 필요하다. 이를 타우라 하면 식7과 8은 식9와 같이 쓸 수 있고 식9의 해는 식10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식이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로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지수적으로 줄어들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계 현상은 다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성장이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월수인 우리가 익스포넨셜을 쓰는 거라고. 자연록으로 막 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초월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확산 함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거나 에너지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거.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지수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 근데 이걸 때 로그로 취해주면 이게 직선으로 나오지. 로그를 안 취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커졌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시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로그를 취하면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직선으로 가지고 우리가 RT600을 구할 때 왜냐하면 여기도 SPL이니까 이것도 로그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그로 취해가지고 보면 직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장시간을 알게 돼요. 이 당연히 치수함수로 이렇게 나온다. 식 10번부터. 식10은 공간 내의 평균 에너지가 그 위치에 관계없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아주 특수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잔향음장이 확산음장의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그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그러니까 있다. 확산음장이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음장이 아닌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흡음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면 확산음장이 안 된다고. 흡음을 너무 많이 하고 공간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무양실이 확산음장이 되겠어요? 아니라고 그는. 즉 공간의 에너지가 그 위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경우에 식10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 가능하다. 다시 세비는 이 감쇄 개념 혹은 그 역수인 특성 감쇄 시간 (characteristic decay time) 타우 이 공간 내에 있는 벽, 가구 등 모든 물체의 감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마치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즉 어떤 방 혹은 홀의 열린 창문 면적으로 등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식10을 보면 이 타우라는 게 있잖아요. 감쇄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등가 흡음 면적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흡음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우는 짧아지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흡음을 많이 시키면 자정 시간이 짧아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우리 그 3일 만세 운동 이때 을미사변 이때 이 사람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홀 맞도록 해가지고 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어찌 보면 되게 지금 기준으로 되게 당연한 건데 자기가 이 건축 음향을 처음으로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러면 어떤 공간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 열린 창문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우가 줄어들겠는데 그러면 이 타우라는 것들은 열린 창문 면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창문을 뚫어가지고 있잖아요. 실험을 해본 거야. 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창문을 뚫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문은 완전히 이제 그 반사율이 0인 그 흡음률이 100%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걸 안 하고 이제 얘가 만약에 이제 흡음률이라는 것들은 절반은 적정하게는 반사가 돼서 적정한 흡음이 되는 거잖아. 그럼 0.5라 그러면 그 면적을 2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흡음률 계수값 알파라는 게 계수값 정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요만한 면적이라고 흡음률이 50%였다고 온다고 하면 요만한 면적은 요만한 창문하고 같을 거잖아. 절반 사이즈. 흡음률이 50%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열린 창문 면적이라고. 그래서 오픈 윈도우 에어리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건 에너지가 갇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면적도 있구나. 그러면 이게 타우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야,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있죠. 그럼 저기서부터 있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AS는 등가 창문 면적이다. 식11은 어떤 방의 창문 면적이 넓을수록 방의 평균 에너지가 빨리 소멸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특성 감쇄 시간과 공간의 크기와 어떤
공간의 크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어떻게 관계겠어요? 그 공간이 커지면 감소 시간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 공간이 커지면 감소 시간이 늘어나지. 그 생각. 그래서 10, 29면 타워는 V하고 이 비례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창문하고는 반비례로 가고 V하고는 최적하고는 비례식으로 갈 거잖아. 그것도 생각해 본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흡음 면적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겠네. 공간이 커지면 무조건 잔향 시간은 늘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잔향 시간만 가지고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조그만 스튜디오야. 0.2초야. 그쵸? 큰 스튜디오에도 0.2초를 만들 수 있잖아. 흡음을 많이 하면. 그치? 하고 작은 스튜디오 0.2초는 우리가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 근데 똑같은 0.2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즈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공간의 사이즈를 모르고 자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한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뭐 콘서트 홀도 뭐 1초면 좋겠다. 이렇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최적에 따라서 1초가 좋으면 좋은 게 있고 최적이 작으면 0.9초가 좋은 게 있고 최적이 더 크면 1.2초가 좋은 거라. 그래서 최적에 따른 최적 자는 시간이 다 나눠져 있다고. 이게 바로 이 관계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읽어주십시오. 만일 이 관계 또한 알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연구하고자 하였던 닫힌 공간의 크기와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경계의 특성이 단 하나의 물리적 인자로 표현되게 되고 따라서 닫힌 공간의 음향학적 특성이 간결하게 표현되게 되는 매우 큰 수학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 특성 감쇄 시간과 방의 크기는 비례 관계여야 물리적으로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반비례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자. 비례 관계죠, 그치? 최적은 그치?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이 크면 클수록 음향 에너지가 정해진 열린 창으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 11은 다시 식 12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타워라는 것들은 최적에 비례하고 등가 창문 면적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게 반비례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많은 실험을 통하여 세비는 이것이 식 13과 같은 등식으로 표현됨을 발견하였다. 그 보니까 여기서 이제 C분의 4라는 걸 어떤 관계식을 찾아냈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 어? 관계식을. 이게 이제 민 프리패스라 그래가지고 평균 자유 경로라는 거를 이 사람이 찾게 된 거. 이게 민 프리패스 L이라는 것들을 찾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최적이 정해지면 있잖아요. 얘가 날아가면서 벽을 한 번씩 맞을 거잖아. 그러면 벽을 안 맞고 날아간 총 거리가 어느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최적이 정해지면. 그게 민 프리패스라는 게 정해져. 왜냐하면 한 번 맞을 때마다 감쇄가 한 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너무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맞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날아오는 길이가 너무 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 프리패스가 안 맞는데 적절하게 우리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돼 있는 공간 같으면 한 번 벽 맞고 그다음 그 벽까지 하는 평균 거리 있잖아요. 각각은 다 틀리겠죠. 당구는 평평 치면 있잖아요. 쿠션 맞고 오는 건 모르겠지만 요 사이 거리는 거의 유사하게 평균적으로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민 프리패스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여기 이 책이 그런 게 많이 빠져 있어. 하면 C분의 4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정도 된다라고 알게 된 거야. 네. 여기서 C는 음속을 의미한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방의 특성, 엄밀하게는 확산 음장의 특성을 갖는 방의 특성은 특성 감쇄 시간 타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이 가지고 있는 형상, 방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등의 모든 방의 특성을 이 개수가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주위의 모든 방의 음향학적 특성을 식 13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최적만 알고 흡입 면적만 알면 다 아는 거잖아. C는 340m/s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타워를 알았어. 그러면 이 타워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야. 그렇지?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한 거는 안 들릴 때까지 들리는 시간을 하자. 그러면 뭔가를 크게 뻥 여기 시켜가지고 안 들릴 때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였냐 그러면 그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에 파이프를 하나 빼가지고 가스를 가지고 와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세이빙 교수가
조교부터 쉽게 가자. 야, 조교는 스톱워치로 계산해. 내가 빡 밀었더니 하다가 내가 탁 끌 때부터 네가 눌러. 그리고 안 들릴 때까지 네가 시간을 딱 재.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뿡 하다가 교수님 요에 똥 누른 거야. 안 들릴 때. 지금 안 들리지. 그렇게 된 거야. 그게 한 이제 빵에서부터 안 들릴 때까지 재보니까 60dB 정도 나왔을 거잖아. 빵이 이제 90dB일 때 빵 소리 났다고 하면, 그치, 안 들릴 때 3dB 정도면 안 들렸을 거잖아. 우리 독서실 조용할 때 3dB니까. 그래 재다 보니까 60dB 정도 되면 안 들린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60이 나온 거야. 그래서 T60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T60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면 스톱워치가 책이지 이거. 이렇게 조교하고 굉장히 합이 잘 맞아야 됐을 거야. 뺑 누르고 딱 내고 2.1초입니다 교수님. 오 그래 막 저기 이렇게 한 거지. 참 불쌍하게 실험을 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나 이 물리량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음향 에너지가 60dB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즉 잔향 시간을 널리 사용한다. 그러니까 60dB는 그거 안 들릴 때까지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식 10에 적용하면 식 14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15와 같다. 따라서 식 13과 15로부터 식 16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식 14가 나와서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이제 상용 로그가 아니라 자연 로그 있잖아요. 자연 로그를 채줄 수밖에. 그래서 ln이라는 자연 로그를 채준 건데 양쪽에다 자연 로그를 채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면 어쨌든 그리고 이제 t 대신에 이 타우 대신에 이제 t60 있잖아요. 이 값을 넣어가지고 풀면 이게 밑에 이 관계식이 맨 마지막에 나온 게 0.161 곱하기 v분의 as잖아, 그렇지? 이 as라는 게 뭐냐고 하면 각각의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정육면체라고 하면 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 면이 있으면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있고, 요 면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면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의 면적의 흡음률, 이 면적 흡음률 이렇게 알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면이 이게 1면, 2면, 3, 4, 5, 6면이라고 그러면 1부터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거 면적, 요거의 면적 곱하기 이게 여기에서의 평균 흡음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더해줘. 그러면 이게 바로 AS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 요 방이다 그러면 바닥은 이거 이 타일 뭐 이런 게 깔려가지고 있고 천정은 얘가 천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천정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돼가지고 있고 이 양쪽 벽 네 군데는 같은데 한쪽 벽은 유리로 돼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계산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AS가 나오고 AS를 넣어주고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해지면 V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V가 나오는데 0.161 곱해줘 버리면 잔시간이 나온다. 그럼 이게 뭐 1.2초 막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1번씩 강의 시간에 나와서 사실은 어쿠스틱 라지 스페이스는 이 수식만 알면 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한 해보면 돼. 가서 그러면 이제 제일 남아 있는 것들은 이게 레이저 그리게 돼가지고 면적 구하는 게 쉬운데 남아 있는 것들은 이 각각의 머티리얼별로 흡음재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 유리의 흡음재는 얼마가 되지? 이 석고보드의 흡음재가 얼마가 되지? 이 뭐 강화말 이런 거 얼마 되지? 있는 그만 남아 있는 거잖아. 그거는 건자재 시험 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가지고 있다. 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그러면 진짜 맞아. 거의 맞다고. 여기서 이제 대전제가 여기서 이 수식이 나와줄 때 대전제가 이 흡음률 있잖아요. 흡음률이 작을 때 흡음률이 너무 크면 안 맞아 이 수식이. 이게 뭐 테일러 시리즈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좀 간략화 시킨 과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형실에서는 안 맞아 이 수식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간에서는 거의 다 맞다. 그렇게 해서 이걸 뭐 공격하기 위해서 마이링이라는 사람이 뭐 만들고 이런 거 강의실 좀 반응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한 아까 좀 간략화할 때 이렇게 하면 무형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잘난 체 하려고 이런 거 만든 V식. 근데 0.161 곱하기 V분의 AS분의 V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AS하고 V의 관계는 알 거잖아. 최적이하고 이제 분자가 당연히 최적이 커지면 자는 시간이 커질 거고, 그렇지? 흡음 면적이 커지면 자는 시간이 짧아질 거니까 분모 분자가 하는 게 안 돼. 그럼 뭐만 외우면 돼? 0.161만 외우면 되겠지. 그럼 0.16이면 그 맥락 있는 0.16을 외워놓으면 되겠지, 그렇지? 0.16. 건축하는 사람은 0.16만 외워놓으면 된다. 네, 합시다. 여기서 n은 방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개수, 알파 n은 n번째 물체의 흡음률, 입사되는 음양파워되는 흡음되는 음양파워의 비이다. 이 식은 사실 식 11을 얻을 때 암시되었던 개념이다. 즉 AS는 방의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이는 실제 면적 AN의 흡음률을 곱한 물리량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시 잔향시간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등식을 얻을 수 있다. 0.161분에 이제 이 수식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자재 시험연구원에 가가지고 알파 n을 찾은 다음에 이제 면적은 그만 구하고 최적 구하고 0.16 곱해주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맞는데 이제 문제는 T60을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냐는 게 이제 그게 골때려. 공간이 확산 음장이 안 되면 사실 이거는 네가 먼저 나가면 알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T60을 잴 수 있는 어떤 머신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뭐 무지향성 스피커를 해가지고 사인스입 시켜가지고 우욱 해가지고 재면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히 될 수 있는데 옛날 같은 총 쏴가지고 됐을 거는 식으로 그게 뭐 SNR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한 30dB도 확보가 안 되거든. 그러면 거기다 30dB 나올 수 있는 요 대충 이렇게 이 로그치하고 이 로그치하고 이렇게 그래프 나오니 요 뭐니까 에이 더 보관을 시켜줘 요만큼 더 보관을 더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60dB 하면 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시간 딱 나오면 얼마 시간 나왔을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렇게 꺾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뭐 이거 안 맞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근데 하지만 확산 음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공간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오려면 공간 자체가 딱 직육면체로 딱 되고 거의 이렇게 흡음률이 거의 일정할 때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리가 좀 있으면 보면 뭐 이렇게 홀 안에 홀이 있는 이런 게 있거든. 또 이렇게 나중에 대부분 홀 안에 홀이 되게 많아요. 구두통처럼 생긴 이런 건데 위가 확 녹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은 안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이 잔향시간으로 모든 방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고 세빈의 이론은 주장한다. 일반적인 방, 예를 들면 거주 공간에서부터 강의실, 음악당 등에 이르기까지의 음향학적 특성들이 잔향시간 T60이라는 한계의 물리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지나칠 정도로 간단한 결론이다. 이 결론은 거부감을 느끼기 전에 그 명쾌함과 실용성에 매우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사실 현재까지도 각종 건축 음향 문제에서는 이 잔향시간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물리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 18에서 변형된 많은 식들이 방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한 세빈의 기본식이 가지고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통찰력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세빈은 공간 내의 소리 특성을 공간이 갖는 기하학적 의미와 공간 속에 퍼져나가는 그리고 벽에서 반사되고 흡음되는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소리의 지문 핑거프린트를 단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한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인 것이다. 지배자랍니다. 알아두세요. 지배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계적인 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구 거기에 있는 홀 이름이에요. 그로스 뮤직페어 아렌자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엔나에 있는 제일 유명한 홀이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것 같으면 콘체르토 해보 암스테르담, 예, 콘체르토 해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베를린 필 하모니 베를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넘버 1, 2, 3를 알아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 양반이 세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홀에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흠들을 막 때려 넣었겠지. 이제 야씨 나 세빈 너 훌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홀을 네가 만들어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 보스턴 심포니 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명작이라고. 이 음향학자가 처음으로 만든 홀인데 이게 이제 세계 1, 2, 3, 4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뒤에 뭐 일본에서도 뭐 산토리 홀이니 뭐 이런 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축에도 못 들어가. 네.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콘체르토 해보나 뭐 뮤직표 아린자리나 뭐 베를린 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성립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장인들이 만들었을 거잖아. 안 좋은 거는 다 부셨겠지.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보스턴 심포니를 보면 거의 뮤직표 아린자 카피 버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옛날 거 그냥 뺏기면 돼. 그러면 일단 이제 3분의 1 이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보면 잔향 시간이 이제 뮤직표 아린자를 볼게요. 2초잖아요, 그렇죠? 악큐파이 될 때 사람이 찼을 때 2초고 사람이 안 치면 3.5초잖아, 3초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보면 2초, 2.9초고 2.5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뺏겼다. 구두통 스타일로 만든 거지. 이 구두통 스타일로 안 만들고 입체적으로 뭐 시드니 홀처럼 이렇게 만들면 진짜 소리도 들었고 여러 가지 안 좋지. 근데 좋은 점은 하나 있어. 사람을 엄청 많이 때려 넣을 수가 있어. 돈이 많이 벌린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뭐 챔버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리사이트홀 이런 데 음질이 훨씬 더 좋아.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큰 공간 이게 펜시에 붙여놓은 생긴 거 있잖아. 이런 데 소리가 좋을 수가 없어. 원래는 구두통 모양 이게 좋은데 이만큼 뭐 이게 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이게 뭐예요? 돈이지 돈. 이 돈 때문에 사람 많이 앉혀놓은 거예요. 이거 2층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리 안 좋지. 거기 앉으면 되게 허당치 느낌이. 완전 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시드니 가보면 이쪽도 있고 다 있지. 이제 다 있어. 여기도 막 오케스트라는 여기 있는데 뭐 이게 다 있어. 이렇게 소리 완전 꽝이야. 이거는 초기 반상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뒤통수 보니까 재밌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카메라 비추니까 나도 얼굴이 나오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때문에 있는 거지. 소리로서는 진짜 꽝인 거지. 왜냐면 그 클래식 이제 현악기 이런 거 이렇게 연주하면 있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날아가거든. 그럼 뒤가 뭔 소리가 있겠어? 멍청한 것만 있는 거지. 악기라는 것들이 트럼펫 내가 이렇게 부르면 뒤에 뭔 소리가 있겠어? 트럼펫은 진짜 직지성이 강한 소리잖아. 오장은 별로 내용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 한정씩 많아지고 그럼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어. 자, 갑시다. 표 5.2.1은 대표적인 건축물의 잔향 시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림 5.2.2는 표에서 사용된 실험값을 측정한 공간의 사진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장엄한 분위기를 느끼는 공간의 잔향 시간이 강의실과 같이 정보 전달이 중요한 곳의 잔향 시간에 비하여 길다는 것이다. 한편 18로부터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어떠한 공간에 원하는 잔향 시간을 얻기 위한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공간을 크게 하면 잔향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열린 창문 면적이 작은 경우, 즉 흡음이 작으면 비교적 공간이 작아도 긴 잔향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잔향 시간이라는 파라미터는 건축음의 파라미터 중에서 극히 일부예요. 뭐 측면에서 날라오는 에너지 비율, 초기 반사의 에너지 비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음량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잔향 시간만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잔향 시간이 2초짜리 그 목욕탕 소리하고 그러면 뭐 아까 뮤직표 아린자라고 같게 그러면 잔향 시간 같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쉽거든. 그렇지? 이제 그게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게 뮤직표 아린자리야. 딱 전형적인 구두통 스타일이죠. 구두통.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막 조화들 부조물들 엄청 많이 달아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응? 뭐 석상 같은 거 엄청 많다고. 이게 뭐냐? 보스턴 심포니홀이야. 똑같이 생겼어. 이 석상도 막 끌어놓고. 그러니까 세이빙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하면 되겠다. 이게 살아는 이유가 있다. 근데 반해서 이렇게 베를린 이런 거 생각해봐. 이거 뭐 엄청 어렵다고. 이런 소리는 별로 좋을 수가 없다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런 게 왜 이런 짓을 했겠어? 이런 짓을. 여기도 있고 막 이랬잖아. 그렇지? 돈. 나 돈이지 돈. 한 번에 많이 때려놔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옛날에는 귀족들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게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뭐 이거 들으려고 마차로 뭐 몇 시간 동안 오지는 않을 거잖아.
그 도시 내에서 있으면서 옛날에 서울 사대문 해봤자 얼마나 안 크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오면 뭐 한 몇백 명? 300~400명 수준? 이 정도가 다거든. 그럼 그 장애인끼리 이렇게 앉아가면서 뭐 슈퍼마켓에서 놀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딱 앉아가는 이 정도가 딱 제일 좋은 사이즈. 소리도 제일 좋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슈박스 형태에서 부채꼴로 바뀐 것으로 인해서 저 가운데 좌석에서의 문질마저도 떨어지게 되나요? 엄청 떨어지지. 그러면 전체가 안 좋아지죠.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거지. 왜냐 그러면 이게 길가면 이 초기 반사미 이런 게 와줘야 되거든. 그래 무대감이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 그러면 슈박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반사미 이렇게 하면 일로 가버렸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없지. 공간이 넓을 때는 오히려 저렇게 초기 반사음을 뒤로 보내는 게 더 안 좋겠네요. 당연히 안 좋지. 여기 있는 사람 뭐냐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내 돈 많이 들고 A석이 뭐냐라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별짓을 다 해놓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만큼 가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잘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거기 반해서 옆에 이제 챔버홀 있잖아요. 챔버가 한 2~300명 들어가나 거기는 좋지. 내가 저번에 마림바 공연 들어갔는데 마림바가 요만한 마림바 이런 마림바 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 작은 홀수록 유리한 거야. 근데 인티머시라 그런 게 인티머시라는 게 친근감이잖아. 이런 것들이 인티머시가 있겠어요? 저기 멀리서 나랑 따로 연주하는 느낌이 들지. 이런 것들이 작은 홀수록 인티머시가 좋아한다고. 챔버홀 가면 좋지. 정리하면 큰 공간, 즉 파장에 비하여 공간의 대표적인 길이가 매우 크고 또 매우 많은 모드가 있는, 즉 모드의 주파수에 대한 모드 밀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세빈의 이론이 공간의 음향학적 현상을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빈은 매우 복잡한 음향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공간을 잔향시간이라는 물리량으로 대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잔향시간은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개념을 기본으로 누구나 건축 음향학자로서 용기 있는 입문을 할 수 있다. 지금 RT 요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디 욕들을 먹어요. 되게 많아. 이렇게 기본 알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되게 많지. 그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파라미터가 한 2~30개 나오지. 뭐 양기 사이에 뭐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한 그런 것들도 있고, 측면에 아까 측면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측면 에너지도 시간이 중요한 거야. 어느 시간 내에 오는 게 중요한 거야. 20ms 이내에 들어오느냐, 1ms 이내에 들어오느냐, 또 그다음에 또 50ms 이내에 들어오느냐 이런 거 따라. 그러니까 1ms 이내에 들어오면 소리의 위치가 정해지고, 20ms 이내에 오면 이 소리의 볼륨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 음원의 볼륨이 정해지는 거고, 50ms 볼륨이 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대감이 느껴지는 게 있고, 80ms 이내에 가보면 이 공간이 나를 감싸는 효과가 있어. 시간대별로 내가 느끼는 게 달라. 잔향 시간이. 그러면 20ms라고 그러면 1초 340이 난다 그러면 20ms가 0.02초잖아. 그 사이에 보면 굉장히 가까이 뭔가가 있어줘야 내가 이 공간이 악기의 소리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느낌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50ms 가면 무대가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 뒤로 가보면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나를 감싸는 효과가 리스너 인벨로먼트라고 하는데, 리스너 인벨로먼트, 그 스테이지 위드스, 그 소스의 위드스, 그 다음에 사운드에 대한 시프트 이미지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잘못 들어와 버리면 이제 컴퓨터가 걸리고 플러트 있고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 그런 걸 없애면서 이제 무대가 커지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무대가 쫙 커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돌비 애트모스도 보면 무대가 확 커지잖아. 스테레오 듣다가 돌비 애트모스 갑자기 딱 들으면 무대가 확 커지잖아. 그게 내가 스피커로 하니까 이내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다. 시간대를. 그치? 여기 위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가 클래식을 들으면 무대가 이제 쫙 커지는 거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슈퍼노바처럼 윙 이런 거 하려고 그건 약간 다른 얘기라는. 그건 재미삼아 하는 거고, 클래식에서는 트럼펫 연주하는 사람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연주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자, 이제 5.3절까지 하고 이제 밥 먹읍시다. 배가 살살 고프기 시작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어렵지. 이 분위기 이거 뭐지 이거? 한결같네. 분위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정 대표는 무슨 교장선 같아. 애들 뭐 이렇게 자기는 직접 공부 안 하고 남들이 공부 잘하는데 지켜보는 사람. 졸리면 저기 졸림 방지 껌 있거든요. 이게 껌 씹으면 돼요.
기분이 확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자, 이제 직접 음장, 잔향 음장인데 여기는 뭐냐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잔향 반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이 반사음의 개수가 몇 개 들어왔지? 그걸 보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 플로이드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 좀 더 이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초 이내에 초기 반사음이 몇 개 들어오는 게 좋은 홀이다라는 거야. 사람 듣기 좋냐라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게. 그러면 이제 그 잔향 반경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직접음의 에너지하고 후부 잔향음의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 정도 섞어줘야 내가 마이크로폰을 놨을 때 느낌이 좋냐라는 거지. 잘 섞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잘 섞이는 느낌.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그거 그 누구냐? 그 지휘자 있는 그 있는 그쯤 아니면 그 A석 이쯤이 이제 잔향 반경이 되겠지. 이제 녹음을 할 때 이제 그 녹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너무 멀리 있으면 너무 멀리 음이 멀리 있다는 느낌 들 거고 가까이 가면 그래 그걸 하면 나중에 이제 수식이 나와. 그 RT60 하고 있잖아요. RT60을 가지고 이제 공간에 최적을 구해 보면 얘가 거리가 잔향 반경이 얼마 되나 딱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거기서 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좀 더 땡겨야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자는 시간 딱 구하고 나면 최적이 얼마인지 딱 계산하다 보면 잔향 반경이 2m겠는데 그러면 2m 생각을 해본다. 아니 3m에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게 들어간다. 알겠어요? 지금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직접 음장하고 잔향 음장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거예요. 잔향 반경이라는 게 있다. 어떤 단위 시간당 초기 반사음 수가 몇 개가 있는 게 적절한 사람이 듣기 좋은지에 대한. 어떤 사람은 1초 이내에 10,000개가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진까지 실은 10,000개래. 그냥 뭐 학간한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슈레더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1초 내에 1,000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이 어떤 것들은 한 400개만 있으면 돼. 이 정도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달라. 1초 내에 초기 반사음 개수가. 자, 읽어봅시다. 5.2절에서 살펴본 직접 음장, 잔향 음장, 그리고 확산 음장의 구분이 실제적으로 엄밀하게 형성되는 방 혹은 공간은 아주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음장들이 지니는 독특한 음향 특성은 일반적인 공간의 음향 특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직접 음장의 음향 에너지 특성을 살펴보자. 앞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상적인 직접 음장이라 함은 반사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음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거리에 따른 소리의 변화로서 표현하여 보자. 그림 5.3.1처럼 어떤 열린 공간에서 벡터 R이라는 위치에 있는 단극 음원, 모노폴 혹은 숨쉬는 공이 시간 t에 소리를 발생시킨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 소리는 어떤 시간 후에는 R1이라는 위치에 도달하고 또 다른 시간 후에는 R2라는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그럼 이게 퍼질수록 음압은 줄어들겠지. 만약에 R1과 R2가 거리가 똑같았다. 그러면 R2가 R1의 2배였다. 그러면 몇 데시벨이 줄어들어요? 6데시벨이 줄어들겠지. 왜? 면적이 4배로 늘어나니까. 파이 R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그렇지. 반사가 없고 공기 중에서 소멸되는 에너지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각각 R1과 R2로 만들어지는 구의 표면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전파되는 음향 에너지, 즉 음향 파워는 같아야 한다. 따라서 식 1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여기 공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에너지를 다 더한 거, 여기서 에너지를 다 더한 거 같아야 되겠지. 날아가면서 소리가 없어지지 않나 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어떤 단위 면적당 갖고 인텐시티가 IR1이었다면 여기다 곱하기 4파이 R1의 제곱 이때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에다가 4파이 R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될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IR1과 IR2를 구하면 이게 어떻게 돼? 왜냐하면 R2가 2R1이었으니까 넣어주면 이게 4분의 1이 나온다고. 4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 로그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10 로그 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20 로그 마이너스 20 로그 2가 되겠지. 로그 이거 얼마예요? 0.3이지. 0.3 곱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20 해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6데시벨 떨어진다고. 거리가 2배가 되면. 이해가요? 이거 산수니까. 네. 이게 나오네. 내가 먼저 해본 것 같잖아. 사실 해봤어요? 여기서 IR1, IR2는 각각 I1과 R2에서의 인텐시티 크기이다. 단극 음원의 경우 R2는
ER1인 위치에서 인텐시티 크기의 B는 식 2이므로 식 13이다. 즉 한 지점의 음향 파워 레벨은 6dB 감소하게 된다. 반면 확산 음장의 경우 위치 R1과 R2에서의 음향 특성은 서로 같고 따라서 식 3, 즉 두 위치에서 음향 에너지의 로그 척도를 이용한 비교는 0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갇혀버린다고 하면 그렇죠? 여기서 음악이 똑같겠지, 그렇지? 그럼 0dB 차이가 날 거잖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공통적으로 간다는 거. 따라서 5.2절에서 세빈이 가정한 바와 같이 잔향음이 확산 음장의 성질을 만족한다면 공간의 위치에 관계없이 잔향 음장의 음향 에너지는 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균일하게 간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확산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잉크를 이렇게 물에다 탁 떨어뜨린다 하면 잉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농도가 바뀐다 그러면 확산이 아닐 거잖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똑같은 농도가 됐을 거잖아. 그게 이제 확산이라고. 불안 운동을 하면서 막 확산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 위에서 살펴본 음장들의 공간 특성을 종합하여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닫힌 공간의 음장은 직접음과 잔향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식 3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접 음장의 크기가 청취자와 음원의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취자의 위치에 따라 직접음과 잔향음의 영향은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 음원에 가까이 있으면 직접음이 커질 거고 음원에 멀어지면 잔향음이 세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지? 이는 어떤 닫힌 공간 안에서 음원이 계속해서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음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벽면들의 반사에 의한 소리들이 주로 음장을 형성하는 반면에 음원 근처에서는 음원으로부터 발생된 즉 직접음이 음장을 주로 형성한다. 그림 5.3.2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영역에서는 거리가 2배 증가될 때마다 6dB씩 소리가 감소하는 즉 직접 음장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한번 잠시만 보고 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자유음장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이게 음원의 위치일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6dB 쭉 떨어지죠, 그렇죠? 쭉 떨어질 거잖아. 이 6dB 거리가 2배 따라 6dB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겠지. 공간 내에서도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초기 반사들이 막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구간이 생기다가 어느 정도 간다고 하면 이제 확산 음장이 되겠지. 항상 일정해지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확산 음장 이 구간이 우리가 아까 그 세이빈 잔영에서 나오는 이제 이걸 계산한 거거든, 얘는. 어쨌든 얘는 가다가 이렇게 간다.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떨어지는 거 하고 이 확산 음장 에너지 만나는 이거 하고 이거 만나면 이 점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까 거리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잔향 반경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놔야 돼. 아, 여기다가.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 레코딩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잔향 반경을 아는 거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반사파의 어디 있지? 그 5.3.2 아래입니다. 그 그림 5.3.2. 하지만 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반사파에 의해 형성된 잔향음장의 기여도가 커지게 되며 자유음장과는 달리 잔향음장은 거리의 증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초기 반사면 싹 들어오니까 그래. 들어올 때 이렇게 룸보드도 막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러한 경향은 잔향음장을 형성하는 반사파의 특성에 따라 또 관심을 갖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잔향음장은 음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즉 확산 음장의 형태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닫힌 공간의 음장을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음에 관련된 인자, 음원의 크기 및 음원의 위치와 같은 인자와 잔향음 혹은 반사음에 관련된 인자, 벽면의 음향학적 특성 및 공간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공간에서 변화하는 음장을 표현하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음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잔향음이 주된 기여를 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기준값을 정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잔향 반경이라는 거예요. 잔향 반경. 사실 여기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아까 믹싱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떤 시간 내에 초기 반사 몇 개 들어오느냐 이제 이 두 가지 관점. 그렇죠? 그 두 가지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이 기준값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직접음과 반사음 사이의 음향에너지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닫힌 공간에 위치한 음원이 계속해서 일정한 소리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공간 내의 음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평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음향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식 5.2.5를 다시 쓰면 식 4와 같다. 즉 방해 음장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으므로 공간 내부의 음향에너지 변화량을 나타내는 식 5.2.5의 좌변은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원이 방사하는 음향 파워는 직접음이 반사되면서 솟아내는 음향 파워 및 잔향음이 반사에 의하여 솟아내는 음향 파워의 양과 균형을 이루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간의 평균 흡음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식 5. 여기서 AT는 닫힌 공간의 전체 표면적을 나타내며 AS는 식 5.2.17에서 정의된 등가 창문 면적을 나타낸다. 위 식은 AS 크기의 열린 창문이 있는 방을 흡음률이 알파바인 벽에 의해 둘러싸인 방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거는 아까 이게 육면체가 나오면 이게 전체 면적이 당연히 AT겠죠, 그죠? 토탈 에어리어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 흡음률을 골고루 다 뿌려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등가식으로 해가지고 난 이 면적을 AS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열린 창문이 있다 그러면 이 열린 창문 이거는 100% 이렇게 될 흡음률이,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면체 전체가 다 뿌리면 전체 흡음률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전체가 다 어떻게 하나의 값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까 잔향 반경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식 4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직접음이 벽면에 반사되어 감소되는 에너지 양인 파이 아웃 다이렉트는 직접음의 음향 파워와 공간 평균 흡음률의 곱으로 나타날 것임을 자명하다. 파이가 직접음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아까 벽을 만들면서 나가려면 한번 흡음이 돼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흡음 계수가 곱해진 다음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인다이렉트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서 아까 이 벽이 있으면 여기서 맞게 나가려면 이 통과돼서 나가려면 이만큼 알파만큼이 줄어들어서 나갔을 거잖아, 그렇지? 이 아웃으로 나간 녀석은 인으로 나간 녀석에다가 알파바가 곱해진 만큼 해야 아웃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이거 따져보면 이게 서희민 그 양반이 한 이런 것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그렇겠구나 뭐 이렇게 따가면 돼. 그 어려운 건 없어. 네? 즉, 식 6으로 쓸 수 있다. 식 4와 6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잔향음이 반사되면서 감소되는 음향 파워가 직접음의 음향 파워와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7. 이제 직접음과 잔향음의 음향 파워 관계를 청취자 위치에서의 음향 에너지 관계로 변환하여 보자. 식 1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원으로부터 청취자 위치까지의 거리를 R이라 할 때 반지름 R로 이루어진 구의 표면을 통하여 전파하여 나가는 직접음의 음향 파워는 항상 음원이 방사하는 총 음향 파워와 동등할 것이다. 저기 아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 여기 음원이 있고 여기서 퍼져 나가는 것 갖다가 파이 인 다이렉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벽이 막 여기 나온 것도 파이 아웃 다이렉트라 그랬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리버브라는 개념을 하나 더 도입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다이렉트만 있고 이게 나온 거 있고 이게 또 다시 다시 나온 녀석이 다시 맞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리버브 있는 개념을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거야. 요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이 수식을 보면 아까 나왔던 그림이에요. 예. 즉, 식 8이 성립한다. 여기서 IR은 반지름 R 위치에서의 평균 인텐시티 크기. 만일 음원이 단극 음원 혹은 숨쉬는 공과 같이 지향성이 없는 형태로 소리를 방사하며 청취자가 음원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다면 청취자 위치의 음향 임피던스는 로제로스로 주어질 것이므로 음원에 의해 청취자 위치로 방사되는 음향 인텐시티 및 음향 파워는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동일한 과정으로 직접 음장의 음향 에너지 밀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11, 식 10과 11로부터 직접 음장에 의해 청취자 위치에서 형성되는 이게 아까 우리가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음향 에너지 이거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 이거는 위치 에너지라 그랬지? 이거는 단성 에너지라고. 그렇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로시의 제곱분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은 이건 위치 에너지라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탄성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는 2분의 mv 제곱이잖아. 2분의 mv 제곱이면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이 위치 에너지란 말 꼭 듣고 탄성 에너지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로시 제곱분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에너지는 에너지가 나타낸다고. 이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오일러 이퀘이션 가지고 구해주면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앞에서 2장에다 했던 내용이에요. 모르면 2장을 봐. 봐도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지. 예. 직접 음장에 의해 청취자 위치에서 형성되는 음향 에너지 밀도는 입사되는 음향 파워와 다음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식 12. 마찬가지 관계를 잔향 음장에 대하여 유도하여 보자.
잔향음의 음향에너지 밀도에 관해서는 5.2절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다. 즉, 식 5.2.7에서 5.2.9에서 잔향음의 에너지 감소율이 잔향음의 평균 에너지 밀도와 다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식 13. 여기에 다시 식 5.2.13의 특성 감소 계수식 타우는 4V 오버 CAS를 도입하고 식 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잔향음장의 음향에너지 밀도와 입사되는 음향파워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식 14. 결과적으로 직접음과 반사음에 의한 전체 음향에너지 밀도는 식 15로 표현된다. 식 15는 어떤 닫힌 공간에서 청취자가 듣는 소리의 직접음과 반사음의 구성비를 표현한다. 음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직접음의 영향이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그 영향이 거리에 반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새로 도입된 상수 식 16은 여기 보면 이제 R0라는 게 새로 도입됐죠, 그렇죠? R0라는 게 도입됐다고. 이 R0가 뭐냐고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잔향 반경이에요. 잔향 반. 아까 마이크로폰에 나이들 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음과 그러니까 아까 요거 이게 뭐냐고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인버스 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확산 음장이 되면 일정이 된다 그랬죠. 공간에 따라 에너지가 일정이 요거 있을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렇게 거리라고 본다고 하면 이 지점이 바로 마이크로폰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이렇게 구해. 이게 보면 이거하고 이 두 개 관계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 공간의 흡음률 이런 거하고는 나중에 좀 더 나와요. 어쨌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읽으세요. 즉 거리 R이 R0보다 큰 경우 직접음보다 잔향음의 기여도가 크게 되며 그러니까 R이 R0보다 크다라는 말은 마이크로폰이 지금 모노에서 더 인계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반사음이 많이 들어가, 잔향이 많이 들어가겠지. 반대로 R0보다 작으면 직접음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근거로 상수 R0를 공간의 잔향 반지름 (radius of reverberation)이라 한다. 잔향 반지름, 인계거리라고도 그러고 레코딩북에 따라 약간 달라. 인계거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잔향 반경이라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직접음 대비 잔향음 에너지 비율을 얼마큼 보내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R0 위치에다 마이크로폰을 놓으면 잔향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물리적으로 나는 건 좀 달라.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폰 여기 놓는 게 약간 위에 놓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폰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조금 약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하잖아. 이렇게 안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뒤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돼 있지만 위로 이렇게 놓잖아요. 우리 왈티프 같은 거 볼 때 위에다 이렇게 놨잖아. 오케스트레 가면 위에다 이렇게 철로 가지고 이렇게 매달하게 놨잖아요. 위에다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R0 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위에 나오면 마이크로폰 위에 나오면 좋은 게 있어. 아는 사람. 넌 되게 많이 안 해. 어느 학교 나왔지? 좋은 학교 나왔구나. 어째 이 사이 거리도 줄어들죠, 그죠? 여기 있다면 제일 줄어들 거잖아. 이 뒤에 있는 악기하고 앞에 있는 악기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 높을 올라. 여기 있다 그러면 이가 엄청 차이 나지, 그렇지?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유리해진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좀 위에서 이렇게 놓는다. 그리고 사실 많은 악기들이 악기 방사 패턴에 내가 녹음을 잘 하려면 악기 방사 패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메인으로 나오는 소리가 어디 나오지? 과연 이게 앞에 혼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지판으로 소리가 나올 건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해를 잘해야 돼. 내가 어느 쪽에 관악기 같으면 고음은 이게 밸브 쪽으로 많이 나오지만 또 앞에 벨 쪽으로도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악기는 어디로 나오냐는 거야. 현악기는 이렇게 연주하면 적어도 이 바디가 바라보는 90도 방향 소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클래식 이렇게 하잖아. 그럼 위로 한다고 소리가.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놈 이렇게 내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주한다고. 지편하게 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케스트라 보면 위에 클라우드가 많이 있어야 돼. 반사시키를 다시 보내줘야 된다고. 천정이 뻥 높으면 말짱 꽝인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폰 어디다 위치해야 되고 제일 모르겠다면 전부 다시 마이크 다 붙여 모든 학교에다가 일단 다 붙여.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100채널 갖고 와, 씨. 그렇게 해가지고 믹싱코스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마이크 하나를 또 어디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되게 골치 아파. 그 트럼펫 붙이니까 이렇게 그냥 구전된 마이크로폰 앞에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그게 하면 단가? 그 이쪽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위에는 벨벳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럼 씨 뭐. 마이크, 이렇게 하나에다가 막 이렇게 많이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클래식일 때이고 팝은 또 완전히 다르지. 팝은 이제 예술적인 창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기타 이렇게 할 때 기타를 저기 가서 그럼 멀리서 보면 저 어머니잖아. 그렇게 녹음하는 사람 봤어요? 플랫은 왼쪽, 뭐 이쪽 지금 오른쪽 완전히 펜식해가지고 기타가 이만한 기타가 완성되잖아. 드럼도 멀리서 보면 점이잖아. 내가 멀리서 보면 점이 한 군데 여기 있고 탐이 여기 있고 라이드 있고 심벌이 여기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뭔가 재밌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좀 더 과장을 시키고 재미적인 요소를. 팝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실제로 공연장에 듣는 거하고 라이브에서 듣는 소리하고 앨범 소리 완전히 다르지. 라이브에 듣는 소리는 이렇게 라이너에서 나오는 요 소리 가지고 듣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음반에 듣는 소리 완전히 다르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녹음하는 사람은 잔향 반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해가요? 이거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예. 찬양 반지름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열린 창문의 크기를 AS 식 5의 공간 평균 흡음률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17. 즉 잔향 반지름은 동일한 흡음재로 둘러싸인 공간의 전체 표면적이 클수록 또 흡음재가 반사하는 음향 파워에 비해 흡음하는 음향 파워의 양이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잔향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간 내에 직접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므로 평면의 흡음률이 증가할수록 반사파의 양이 감소하여 직접음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식 17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7에서 보면 줄한 게 이제 AT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이거는 흡음 개수고 이게 면적인 거잖아, 그렇지? 흡음 면적일 거잖아. 소위 말해서 흡음 면적하고 흡음률하고 관계가 결국은 그 잔향 반경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최적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얼마나 큰가, 면적이 커지면, 최적이 커지면 그럴 거니까. 어쨌든 그 공기에 의해서 흡음되는 양보다는 이 알파가 있잖아요. 그 면이 흡음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알파가 더 도미하다고. 이 최적이라는 팩터는 없다고 얘기 안 했었는. 면적만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거리를 대한 잔향 반경에는 거리가 있는데 믹싱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설명 안 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믹싱 타임은 단위 시간 내에 있잖아요. 어떤 시간 내에 예를 들면 1초 이내에 아까 초기 반사음이 몇 개 있는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뭐 그러면 아까 10,000개가 적절하던 사람도 있고 1,000개가 적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한 400개가 적절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 10,000개하고 400개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근데 내가 그 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1초 이내에 들어오는 이 초기 반사음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죠. 수 미리세컨드, 수십 미리세컨드 이렇게 나가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또 다르다 그랬죠. 이게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소스의 위드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스테이지 위드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건 리스는 인벨롭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다 다르다고. 이 기여도가. 그 내가 그러면 나는 그 리스는 인벨롭먼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ASW, 어페런트 소스 위드스 입장이 중요한 사람은 이쪽에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초기 반사 이쪽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거고. 에리브라고 하면 이제 요 뒤쪽에 어떻게 많이 넣어줄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있는 거고.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홀이라는 것들은 그 물리적인 팩터도 중요하지만 퍼셉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 이건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할 건지, 레코딩이 말하는 건지, 레코딩이 뭐 착착착하면 지가 하지만 그 AI가 여기 측정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티스틱한 게 뭔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제 그거 플러스 아트에 대한 접근들, 아까 그 잔향 반경, 크리티컬 디스턴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인계거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잔향 반경, RR이라고, 레디어스 오브 뭐 리버브레이션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있다는 거. 정리하면 이거 읽고 밥 봅시다. 예.
파장에 비하여 매우 큰 특성 길이를 가진 혹은 람다보다 3루트(v)가 아주 큰 공간에 형성될 수 있는 음장의 형태는 크게 직접 음장, 확산 음장, 그리고 잔향 음장으로 기술할 수 있다. 직접 음장은 자유 음장의 경우와 같이 음원으로부터 직접 방사되는 음장을 뜻한다. 확산 음장은 소리의 분포가 공간의 위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즉 어느 위치에서나 균일한 특성을 갖는 음장을 의미한다. 잔향 음장은 직접 음장을 제외한, 즉 한 번 이상 벽에서 반사되어 전파하는 음장을 말하는데, 불규칙한 벽에서 여러 번 반사되어 형성된 잔향 음장은 확산 음장과 유사한 권용을 보인다. 닫힌 공간은 직접음의 영향이 지배적인 공간, 즉 음원으로부터 방사된 소리를 직접 듣는 느낌이 지배적인 공간과 벽면으로부터 반사된 잔향음의 느낌이 지배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접음과 잔향음의 구성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물리량으로 잔향 반지름이 있다. 잔향 반지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닫힌 공간의 음향 해석은 이제 그 슈레더 주파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면 골치 아프겠죠?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지? 자, 밥 먹고 합시다. 질문 뭐 이거까지 질문 있어요? 예. 방금 전에 그 믹싱 타임이라는 게 예. 초기가 얼리 리플렉션 타임 그 구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 내에 초기 반사음이 몇 개가 들어오느냐를 보는 거야. 초기 반사음 눈으로 보면 셀 수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초 내에 쫙 펼쳐놓고 하나, 둘, 셋 해보는 거지. 근데 그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기계는 셋만 할 거잖아요. 몇 개 있다만 하는데 그게 어느 시간대별로 뭐 20ms 이내, 20에서 50ms 이내 그 반사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또 50ms 이후에서 뭐 100ms 이후까지 에 따라서 앞에 오면 그 소스의 크기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스테이지의 크기, 무대의 크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80ms 요 무대 크기에 중요한 그래서 아까 측면 반사음 중요하다는데 고소통 이제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무대 크기.